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해외에 있는 전 중공 해군 사령부 야오청 중령은 16일 논평에서 최근 그의 중공군 친구로부터 중공군 누군가가 연합하여 시진핑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현재 대만과의 전쟁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중공이 당과 국가를 예속시키는 위험에 직면하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시진핑에게 연임 포기와 지도 간부 종신제 폐지, 문화 대혁명 재발 방지, 당내 집단 지도력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오청은 두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공의 내부 투쟁설과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중공의 핵심 고위층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리잔슈는 장쩌민파가 시진핑 옆에 심어둔 사람이라든지 류야쪼우가 반 시진핑 혐의로 체포됐다는 등 장쩌민파 매체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당 관리들 간의 투쟁이 생사의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해외 논설위원들의 분석입니다. 콜롬비아대 정치학 박사 왕진타오는 시진핑이 집권한 것은 공산당의 붉은 강산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붉은 강산은 붉은 혈통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중공 고위층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지금 홍 2세이자 리시엔니엔 가문을 대표하는 류야쪼우의 손을 댔다면 중공 권력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권력 재창출에 나섰을 것이고, 리잔슈 파동은 어쩌면 상무위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간행을 연거푸 깨뜨리는 것은 중공에서 정치적 폭풍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은 대만해에서 중공의 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는 긴박합니다. 이 틈을 타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지 주목됩니다. 야오청이 밝힌 메시지는 적어도 중공군 내부에 상당한 반대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학자 우지야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국방부는 원래 지구상에서 2.5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며 유럽에서 하나, 아시아에서 하나, 또 0.5개는 다른 곳에서, 간단히 말해 미국의 경우 두 전선에서 군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해와 우크라이나의 연계 상황에 대해 러시아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이 의도한 전략적 포석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완충구역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고 중공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입장권 판매 정책을 변경해 티켓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티켓 판매 대신 특정 관중을 대상으로 현장 관람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021년 9월 3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외 관객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제는 다시 티켓 판매에서 관람객 편성으로 정책을 강화해 중공 당국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전에 폐쇄 루프 관리를 도입해 모든 참가 선수와 스태프, 언론인 등은 지정된 장소에 거주해야 하며 이들 거주 장소와 경기장 사이를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연결하고 이들 차량에도 별도의 표지를 부착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내 승객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염병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약 3,000명의 선수와 많은 근무자를 감염으로부터 차단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가장 강력하게 통제된 대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계 캐나다 작가 성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베이징 당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라며, 하지만 올림픽은 세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반격이 매우 크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전염병을 처리할 때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를 봉쇄하고 있으며 정보를 조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 전원과 베이징에 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공이 인권박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중공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이 예정대로 성공한다면 올림픽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IOC가 이런 전제 아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차례나 열 수 있게 한 것은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 국면에 맞춰 각국이 IOC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통신업체 AT&T와 브라이전의 새로운 5G 서비스가 1월 19일 출시를 이틀 앞두고 미국 주요 항공사 CEO들이 5G가 치명적인 재앙적 항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항공사 경영진은 17일 서한에서 새로운 C밴드 5G 서비스가 대량의 광동체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발이 묶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공항이 비행을 허가해주지 않는 한 대다수 여객과 화물편은 기본적으로 결항할 것입니다. 이는 1100대가 넘는 항공편과 10만 명의 승객이 결항, 우회 또는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업은 중단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5G로 인한 잠재적 교란은 일부 민감한 항공기 장비와 가시성이 낮은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사 경영진들은 공급망, 항공여객, 운송업체와 필수 의료보급품의 운송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월 16일 주요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미국 교통부 장관과 연방항공청 청장과도 통화해 주요 공항 활주로에서 약 2마일 이내에 5G 배치를 비하라는 긴급 요구도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본부는 일요일에 미국 상용 항공기의 약 45%가 5G가 배치될 일부 공항에서 가시성이 낮은 이착륙이 승인되었으며 수요일까지 더 많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월요일에 이들 이착륙이 허용된 공항 가운데 허브형 공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T&T와 웨이신통신은 이미 5G 배치 일정을 2차례 연기한 만큼 이번 경고 이후에도 추가 지연이 예상돼 8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